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혼자 지내온 시간도 어느덧 1년을 채워가네요. 얼마 전 남편 소식이 들려왔는데 문득 그 생각에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제 전 남편, 한때는 정말로 엘리트였어요. 명문대 출신에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죠. 어디 가서 말만 해도 다들 아는 그런 유명한 신문사 기자였으니 시어머니의 자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매일 같이 듣는 소리가 그 자랑이었어요. 내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 아무나 기자가 되는 줄 아니? TV나 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그게 다 내 남편이 만난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 사람만 믿으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듣다 보니 정말 입만 아프더군요. 시댁에 가는 날이면 어머님은 언제나 쉴 틈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속이 뒤집히고 돌아오곤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결국엔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지붕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레 옷에 대해 익혀왔죠. 손끝으로만 만져봐도 옷값이 얼마쯤 하는지 감이 오고 어디까지 값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았어요. 그렇게 20대 시절을 시장에서 보내고 30대가 되었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취재차 시장에 나와 있었고 무슨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죠. 시장에서 왁자지껄하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장사꾼들이 저마다 성격이 강했지만 그가 말을 참 잘하더군요. 어느 순간엔 호통을 치다가도 이내 웃음으로 상황을 풀어내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였죠. 시장통이라는 곳이 원래 논리보다는 목소리로 모든 걸 결정짓는 곳이라 결국 남편도 시끌벅적한 아저씨들에게 멱살을 잡혀 옷이 다 늘어나고 바닥을 몇 번이나 구르며 마치 넝마처럼 걸어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뒤에서 불렀죠. 저기요, 아저씨.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리 와봐요. 내가 걸칠 거라도 몇 개 찾아줄게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저를 보고는 쫄래쫄래 다가오더라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혀 돌려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맙다며 찾아와서 그렇게 밥 한 끼,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당당한 말투와 확신에 찬 표정이 참 멋있었죠. 남편도 저를 참 많이 찾아왔어요. 그는 자주 말하곤 했어요. 내 주변엔 다 떽떽거리는 여자들뿐이라 대화가 힘들어. 그런데 너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좋아. 사실 저는 잘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건데 그렇게 1년 사계절을 술 친구로 지낸 뒤에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그리 매끄럽진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그때도 자식 자랑을 빼놓지 않으셨죠. 저를 처음 보자마자 그런데 신문은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신문 잘 안 보잖아요. 옷가게를 오래 했다면서요. 요즘 시장이 어떤지 모르겠네. 나는 가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TV는 다들 볼 테고 신문은 정기적으로 보는 데가 있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남편과 연애 중이어서 남편이 다니는 신문사를 구독해보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꼼꼼히 다 읽지는 않고 남편이 쓴 기사만 찾아 읽는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네, 진태 씨 다니는 신문 보고 있어요. 최근에 쓴 기사도 읽어봤고요. 손님들 없을 땐 저도 읽는 거 좋아해서 자주 봐요. 라고 대답하자 옆에서 남편이 엄마, 무슨 질문이 그래요? 미연 씨가 얼마나 똑똑한데. 대학이다 뭐다 그런 건 다 쓸모없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인간 말종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미연 씨 같은 사람이 진짜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자 어머님도 조금 안심이 되셨는지 그래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언니랑 옷가게 크게 한다면서.
부모님도 없이 언니가 고생이 많았겠네요. 예전엔 다들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엄살만 피우니까. 아무튼 정신 상태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힘들 텐데 여자 둘이서 그 오랜 시간을 버텨낸 건 참 생활력이 있고 좋아 보이네요. 하시며 한참 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저도 솔직히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기에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하시던 어머님이 그래, 진태 말이 맞아. 여자가 많이 배워봐야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고만 하지. 요즘 그런 여자들만 득실대니 우리 진태가 참 잘 골랐어. 아무튼 반가워요. 우리 아들하고 오래 사귀었다던데 칭찬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니까 아가씨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나는 오케이. 아들 엄마 오케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식 전에 시어머님께 학교 다닌다는 통보를 받은 뒤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주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는데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여자와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시어머니와의 식사 자리에서 대판 싸운 적이 있었다더군요. 그게 남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은 제가 일하는 옷가게 근처로 구했어요. 집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저는 재벌집으로 시집가는 것도 아니니까 시댁에서 해주는 것만큼은 맞춰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 통장이 묵직했던 덕분에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님이 더 저를 좋아하셨죠. 신혼집 계약할 때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웃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들어온 남편과 술 한잔하며 세상 이야기를 듣고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고 제가 임신하자 남편은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매일 밖에서 뭘 그리 많이 사다 주던지요. 그때까진 그게 남편이 직접 사온 줄만 알았죠.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늦은 새벽 잔뜩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임신한 저를 두고 새벽마다 배시시 웃으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러던 날이면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 저에게 어디서 났을지 모를 시계나 가방을 안겨주고는 뿌듯한 듯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나 남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밖에서 술 얻어먹고 선물 받아오던 것들이 결국 그의 직장을 앗아갔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남편은 직장이 없었고 저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한동안 남편은 저를 볼 면목이 없었는지 의기소침해져 기가 잔뜩 죽어 있었죠. 아들의 목소리가 안쓰러웠는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시어머님은 10시간 동안 고아서 곱게 우려낸 사골국을 양손 가득 들고 오셨어요. 아들 때문에 놀랐을 며느리는 뒷전이고 기운 없는 아들 입에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이자며 저에게는 뚝배기에 옮겨 담아 식지 않게 끓여오라고 하셨죠. 남편 앞에 사골국 한 상을 차려주고 입맛이 없던 저는 그 옆에 멀뚱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한참 남편에게 사골국을 떠먹이다가 갑자기 저를 보며 너도 한술 떠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입맛이 없다고 정중히 사양하자 시어머님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더 이상 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명함을 하나 쓱 내밀며 얼굴 들고 먹어라. 남자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겪는 거지. 신문사도 많은데 내 경력 같으면 다들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다. 이번에 엄마가 명함 하나 받아왔는데 대학 교수 부부 아는 사람이지? 그분의 지인이 운영하는 신문사야. 이미 얘기 다 해놨으니 가서 면접 보고 차 한잔 마시면 될 거다. 집안이긴 하지만 일이 끊기는 것보다 낫잖아.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좋은 곳으로 옮기면 되지. 이렇게 시어머님은 지방의 신문사 기자 자리를 권하셨어요.
그곳은 시어머니의 절친한 친구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라 믿을 만하다고 덧붙이시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남편이 기자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기를 바랐거든요. 남편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시 기자 일을 하게 되면 이전처럼 또 유혹에 쉽게 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남편이 쉬면서 천천히 다른 일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저도 돈을 벌고 있었고요. 게다가 그 지방이 문제였습니다. 경기도 외곽도 아니고 경상도 부산이라니요. 이제 겨우 결혼 3년 차인데 일 때문에 생이별이라니 말도 안 됐어요.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슬쩍 눈치를 주었지만 이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그저 밥만 우물우물 씹어대기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 손주를 힐끗 보시더니 너도 이참에 가게 접고 남편 따라 내려가. 애 아빠 챙겨야지. 그동안 가게 하느라 내조 비슷한 것도 못 했잖니? 솔직히 이번 일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 돈 욕심 없던 애가 갑자기 왜 그랬겠니? 마누라 생기고 자식 생기니까 그런 거지. 싸구려 옷가게에 매달려서 서울에만 붙어 있으려 하지 말고 남편 따라 내려가서 살아. 생활비 부족하면 내가 보태줄 테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군요. 정의감 넘치고 열정적이던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적어도 연애 때 저를 놀리던 그 똑똑한 혀, 그 언어의 마술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 식탁 아래서 남편의 발을 꾹 밟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짧게 신음을 내며 이제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은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남편이 드디어 대답을 하기를 기대하며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는 결국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 그 당당하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듯했죠. 결국 시어머님은 얼른 집부터 알아보라며 엄포를 내리시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에게 가게도 포기 못하고 서울도 절대 포기 못한다며 소리치며 부산에 가려거든 너 혼자 가라며 안 그럼 이대로 이혼할 줄 알라 소리쳤죠. 그러자 남편은 모든 답은 문제에 있다는 말처럼 저의 말에 눈을 반짝이더니 그럼 혼자 내려갈 테니 몇 년만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게 어떻겠냐 해맑게 물어보더군요. 30이 넘은 남자가 지 어머니 무서워서 설득시킬 생각은 않고 저를 방패막이 삼아 구렁이처럼 넘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 꼴이 어찌나 한심한지 참다 야밤에 남편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아예 젖을 먹이고 싶어 작정을 했는지 곧장 지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가더니 결국 꼭두 새벽부터 호출을 당한 저는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갔죠. 화가 날 대로 난 시어머님은 내가 널 왜 받아줬다 생각하니 너도 생각이라는 걸 해봐라. 우리 아들하고 잘 맞는다면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하자는 대로 잘 따른다며 내조 잘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한테 직장을 알아보라고 했니 뭘 했니? 내가 다 구해다가 떠다 먹여주고 우리 태어난 손주 그래도 아빠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지 내 아들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어디에까지 낳아놓고 이혼을 들먹여 그렇게 현관 앞에 저를 세워놓고 소나기처럼 퍼부으시는데 저도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죠. 한탄을 해도 내가 해야 정상이지 상황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지금 아이도 다 듣고 있는데 계속 그러셔야겠어요. 남편이 사고 쳐서 애 태어나자마자 백수가 된 마당에 제가 이 집 가장으로서 쉬는 날 없이 가게 지켜가며 어머님이 말하는 싸구리와 팔아다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대체 이게 내조가 아니면 뭐가 내조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말문이 막히셨는지 입을 턱 벌린 채 굳어버리셨죠.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있을 수 없어 씩씩거리며 그곳을 나왔고 남편도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뒤따라 쫄래쫄래 걸어오더군요. 그렇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작은 반란이 있고 나서 얼마 후 남편은 동기들의 수소문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작은 신문사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시간은 좀 걸려도 충분히 출퇴근 가능한 곳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생리별하지 않고 무사히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죠. 특히나 여태 자기 뜻대로만 살아온 남편은 본래 서울 메이저 신문사에 있을 땐 사회면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탓에 자리를 옮기면서 한 번도 달아본 적 없는 생활가전 관련한 리빙 파트로 바뀌게 되어 그간 자신해왔던 분야는 물론 커리어와 달라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 얼마 안 가 그만두겠다 싶어 저는 더 악착같이 가게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웬일인지 다행히도 남편도 이제 정신을 차린 듯 이직한 지방신문사에서 별다른 잡음 없이 그럭저럭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놈의 술자리를 하나둘 챙겨다니더니 예전하고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때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정신을 못 차렸냐고 기자는 술 한 잔 잘못 먹어도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데 그때 거의 냉전 분위기라 급기야 저희 부부는 방도 따로 쓰고 서로 대화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까지 갔고요. 이번에는 남편이 어떤 말발을 제 앞에서 세워도 저는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시어머님이 저와 언니가 있는 옷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단번에 모든 사실을 알았고 찾아왔구나 싶었죠. 저는 같은 여자로서 아들을 한번 봐달라 사과하시려나 싶어 손님이 제법 있던 터라 모시고 자리를 옮기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제 팔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시더니 그래 네가 창피한 건 알긴 아는구나. 각방이 대체 무슨 소리니?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남편 밥 한 끼를 차려봤니 하다하다. 이젠 각방까지 쓰면서 기 살려줘도 부족할 판에 가뜩이나 위축된 내 아들을 찬밥 신세 만들어 그러면서 고래고래 가게 안에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보다 못한 저희 언니까지 나서서 어머님을 가게 밖으로 밀어냈죠. 나가시는 중에도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시며 이런 싸구려 옷가게 하나 열었다고 네 성분 출신이 바뀌냐며 내조나 잘하라고 결혼 허락해뒀더니 분수도 모르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또다시 그놈의 내조를 운운하시더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시장판 돌며 별의별 인간 군상을 많이 만나봤다 자부했지만 이렇게 경우 없고 예의도 없는 저희 시어머님 같은 분은 정말이지 처음이었죠.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턱 벌어진 저를 보고도 성이 안 차셨는지 손님들이 시어머니 고성에 놀라 모두 가게를 떠나고서야 그제야 성에 찼는지 오늘은 이 말하고 가지만 똑똑히 두고 보겠다며 엄포를 두시더군요. 그날 처음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언니와도 한참을 이야기 나눴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언니들과도 고민 상담하고 그때 받아둔 변호사 전화번호만 1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혼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동네 소문이긴 한데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말이야 며느리가 남이고 만만하다 해도 그렇지 복 받은 줄 알아야지. 뒤틀린 노인네 같으니라고. 다른 집은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그 누구야 그 아나운서였다는 그러자 언니가 옆에서 끄덕거리며 피식 웃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니 유명 아나운서는 아닌데 왜 있어? 얼굴은 이쁘장하니 생긴 삐쩍 마른 여자 하나 있는데 암튼 그 여자가 최근 이혼을 당했어. 남편이 아주 진절머리가 낸다고 길바닥에서 울더라.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이혼 당했냐고 아나운서 출신이면 머리도 좋겠다. 거기다 얼굴까지 예쁘면 남자들이 줄을 서지 않냐 했더니 줄을 섰었지. 근데 낭비벽이 보통이 아니야. 돈 쓰는 거 맞들린 사람 그거 병이다. 못 고쳐 절대 못 고쳐. 그 여자도 카드를 1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긁었대. 그래서 남편이 카드 다 뺐으니까 지가 대출받아 쓰고 은행 대출에 카드값에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라서자고 했다는 거야. 여자는 싫다고 그러고 근데 결국 남은 일 많이 했다고. 그것도 이혼 사유더라고. 그 여자 요즘 안 보이던데 이사 갔나 봐 창피하겠지. 아무튼 그렇게 속썩이는 여자도 천지에 널렸는데 너는 돈 벌어다 줘. 아들 낳아줘.
대체 못한 게 뭔데 그러면서 저 대신 친한 언니들이 열변을 통하는데 들으면서도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긋나긋한 며느리 스타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가게까지 찾아와서 뒤집고 간 건 이건 상식 밖의 일이고 그날 밤 남편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 가게까지 찾아와서 해집고 가신 이상 나도 더는 시댁의 며느리 노릇 못하겠으니 그리 알라고. 앞으로 시댁 행사는 일절 참석하지 않을 테니 필요하면 당신이 가고 거기서 있던 일을 나에게 옮기거나 알릴 필요도 없으니 그렇게 지내자고 했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제 앞에서 열변을 토하며 본인 어릴 때 이야기까지 꺼내며 저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이미 생각 정리가 끝난 이상 다시 번복하는 것도 웃겼죠. 그렇게 저는 시댁과 완전히 끊고 지냈습니다. 그 뒤 2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명절은 물론 경조사에도 얼굴을 비추긴커녕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시댁과 교류를 끊고 육아와 사업에만 전념했죠. 저희 가게 잘 된다는 소식이 시어머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그렇게 하대하고 장사꾼이라며 천하게 대했던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잘 나간다는 소식에 그동안 전화 한 통 없으시던 분이 전화를 하시더군요. 처음 한 통은 무시한 채 넘겼지만 여러 번 부재중 전화를 넘기기엔 잠깐 받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걸 받는 순간 다시 시댁 헬게이트가 열린다 생각되어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꼭 참아냈어요. 계속 연락을 피하자 결국 시어머님이 거의 2년 만에 다시 저희 자매의 매장에 등판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등장 소식에 창고에서 재고 관리하던 저희 언니는 그나마 무기로 쓸 수 있는 나무 옷가래를 손에 쥐고 제 뒤에 경호하듯 바짝 설 정도로 매장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시어머님은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 제가 봐온 중 가장 신사적이고 매너가 있는 시녀성과도 같은 모습이셨죠. 시어머님은 가끔 본인은 서울에 이름난 여대를 나왔다며 그 시절에 이런 기품과 우아함이 어디서 배어나왔겠냐며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하셨죠. 이제서야 그 기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님은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매장 근처 카페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고 시어머님은 목을 죽인 후 이제야 본론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각방 쓴 지도 3년이 넘어가고 있고 부부가 그 도래하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같이 살아서 뭐하냐며 아이 생각해서라도 이제 서로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며 남편도 아닌 시어머님이 먼저 이혼을 제안하시더군요. 무슨 꿍꿍이일까 싶어 의심이 들었지만 시어머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아들에게 한부모 가정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으로 이렇게라도 아빠가 있는 가정에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냉랭한 기류를 아들이 알아채지 못할 리 만무했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인 터라 아들이 말을 배우는데도 문제가 되었어요. 아들은 또래보다 말이 늦었고 근래 저는 심각성을 깨닫고 전문가를 찾았어요. 그러자 전문가는 아이가 집에서 말을 듣고 이걸 토대로 뱉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조심스레 진단을 하더군요. 저는 안 그래도 이런 가정 분위기 아래 아들을 키운다는 게 마음에 걸렸고 저는 몰라도 아들에게만큼은 급진했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 머무는 시간이 늘더니 이젠 아들을 돌보기는커녕 집에도 돌아오지 않기 일쑤였어요. 마음이 복잡했던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 또한 이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터라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변호사를 알아보고자 저번에 언니들에게 들은 명함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검색하며 고르고 있는데 제 옆에 언니들이 오더니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 아나운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10분 정도 흘렀을까 갑자기 언니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 보라고 하면서요. 언니가 제 어깨를 잡으며 이거 박기자 아니냐며 사진 하나를 보여주는데 확대해보니 너무 익숙하긴 한 겁니다. 머리 스타일이며 안경까지 제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고요. 사진 찍은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고 그때부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리고는 바로 다음날 주말에 남편이 아침부터 취재 나간다 하길래 저도 곧바로 준비해 남편 뒤를 몰래 따라 나섰고 1시간을 넘게 쫓아간 결과 커피숍에 앉아있는 남편과 그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 그 여자가 맞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장면이 무척이나 충격일 텐데 이미 남편에게 질릴 만큼 질리고 시댁에 대일 만큼 대인 상태라 그런지 그 모습을 봐도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대 여자가 어떤 화려한 과거가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는 사실 제가 봐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시어머님 얼굴이 떠올랐죠. 저한테 이혼을 권유한 것도 그렇고 왜 그랬는지 어머님 생각하니 속에서 화가 나긴 했어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통보했구나 싶었죠. 그래서 그날 카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진만 찍어둔 채 곧장 시댁으로 들어갔죠. 제가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이번에도 아주 고상한 말투로 저에게 생각은 잘 해봤냐며 이혼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내어 어머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바뀌더니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기자랑 아나운서면 아주 천생연분 아니겠냐고, 직업만 봐도 서로 궁합이 좋겠다고 말하자 없이 살아서 뜻은 너랑은 차원이 다르다 하시며 어머님은 입술까지 덜덜 떨고 계시길래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마음 정리 끝난 상황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들쑤시고 싶지도 않으니 어머님은 그냥 남편과 저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깔끔하기로는 돈보다 좋은 건 없었고요. 남편과 감정이 남은 것도 아니고 받을 거라도 알차게 받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도 됐으니 내가 재산 나눠줄 건 없고 위자료로 남편과 어머님께 각각 2천씩 총 4천만 원에 우리 아이 양육비 성인 될 때까지 받아야 하는 양육비의 2배를 일시불로 받겠다고 했죠. 양육권은 당연히 남편은 포기하고 내 근처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조건까지 달아서 이야기해드렸고 나도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하고 아이 보내지 않겠다 했더니 어머님은 곰곰이 듣다가 웃으며 그러자고 하시더군요. 아나운서 며느리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세상 빠르게 바로 입금해 주시더군요. 저도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바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갈라섰고 남편은 이제 아나운서 출신 여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렸습니다. 세상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었네요. 제가 옷가게를 하면서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는 다른 건 다 고쳐도 낭비병 있는 여자는 절대 못 고치거든요. 일하면서 그런 여자들 여럿 봤죠. 그리고는 딱 한 달 예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저보고 여윳돈이 있냐며 기억하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 남편 이야기를 하시며 빚을 못 갚으면 파산해야 한다고 우리 아들 파산하게 생겼다며 갑자기 펑펑 우시는 겁니다. 제 예상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여자는 재혼 후 전 남편 카드를 들고 이곳저곳을 긁기 시작했고 처음엔 시어머니도 새로 들어온 며느리 눈치 보느라 별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전 남편이 만들어 놓은 카드 5장 모두 한도 초과 뜨게 만들더니 그 중에 자동차가 제일 컸더라고요. 그 여자가 1억이 넘는 자동차를 샀고 술 좋아하는 전 남편이 잔뜩 취한 채로 그걸 몰았고요. 정말 환상의 콤비죠. 그래도 좋은 차를 타고 있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지만 들이받은 건물은 1층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려 빚만 산더미로 쌓였다더군요. 대신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그 아나운서 출신인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걸어왔답니다. 시어머님은 힘닿는 대로 남편을 도왔지만 결국 하나 남은 시댁집까지 담보로 건드려 하자 결국 저에게 전화를 해 돈을 빌려달라며 버닌 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딱 잘라 그 집 빌려줄 돈 없다며 그 집 며느리한테 나가서 벌어오라고 하라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 얻으셨으면 원하는 내줘도 거기에 말하셔야지 왜 걷어찬 며느리한테 구걸이냐며 전화를 끊었죠.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한 전 남편은 그 여자와 이혼했고 낙인이 찍혀 취업 노다 막힌 채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공황장애까지 와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시댁 골방에 처박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리 받아놓은 양육비는 통장에 잘 넣어놨고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크면 그걸로 하고 싶은 거 시켜줄 생각입니다. 저는 전 시댁의 패가 망신을 보며 사람이 지 분수도 모른 채 욕심이 욕망이 되면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됐고, 적어도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제 아들이 어긋난 길을 걷는데도 눈 감는 엄마는 되지 않겠다며 수없이 다짐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